구글 알파벳이 상장 이후 21년 만에 시총 3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 자사주 매입 소식에 테슬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에 2%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한때 90%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가 또다시 최고치 기록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밝히면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관세율과 틱톡의 매각 시한을 둘러싸며 진행된 협상의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는 금요일 시 주석과 통화를 할 거라며 양국 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시한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시한을 연장해온 바 있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합의의 기본 틀에는 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FOMC 금리 결정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증시의 반응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간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의 CEO는 직후에는 세론으로 작용하며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결국 7,000포인트를 경신할 거라 전망합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유입, 또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을 통해 확인된 AI의 밝은 전망을 두 가지 핵심 동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JP모건의 데이빗 켈리 전략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만약 정치적 외압에 의한 굴복으로 해석된다면 금융시장과 달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3년간의 강세장 이후 미국 주식이 과열 상태에 있는 만큼 미국 외 해외 증시 및 대체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 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금에 대한 수요는 ETF와 투기 성격을 띠는 선물 포지션에서 모두 확장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렇게 금 가격이 오를 경우 생산 비용은 그대로인데 판매 가격만 올라갑니다. 따라서 금 채굴 기업들의 수익이 자연스레 증가하죠. 최근 금광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GDX와 GDXJ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입니다. 둘 다 레버리지 효과를 반영하며 연초 대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거라 발표하자 엔비디아는 하락 출발하며 장중 2%가량 낙폭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반독점법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반박하자 낙폭이 축소됐죠. 미중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날로그 칩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는데 이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가 2.4% 급락했습니다. 또 다른 아날로그 칩 업체인 온세미컨덕터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주식을 10억 달러어치 257만 주 매입했다는 소식에 장중 7%대 급등하기도 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마감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 부담을 이유로 CFRA가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 목표가를 지금보다 훨씬 낮은 300달러로 책정한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3.6% 상승권의 거래를 마칩니다. 알파벳은 CT가 목표가를 225에서 28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하자 4.3% 급등하며 시총 3조 클럽에 가입한 역대 네 번째 기업이 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독주 구도를 다시금 확인시킨 건데요. 반독점 소송 결과 크롬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또 광고 및 클라우드 전반에 제미나이를 채택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코멘트입니다. 오라클은 이틀간의 숨 고르기 후 3.4% 반등했습니다. 틱톡의 미국 내 데이터 관리 및 알고리즘 감독을 맡을 거란 소식이 전해진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50%대 폭등 중에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3만 5천여 개의 대표 작품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총망라해 제공한다는 소식인데요. 마블과 스타워즈, 20세기 폭스 등의 구작과 현 연재작들이 단일 구독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로부터 63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7.6% 뛰었습니다. 아이온큐는 캔터 피츠제럴드가 목표가를 45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6%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가전제품 업체인 월풀,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경쟁 업체들이 수입품 신고 가격을 낮게 책정해 고율 관세를 회피 중이라고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회피 단속을 위해 법무부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9월 FOMC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앞두고 있는 이번 주 뉴욕 증시. 시장은 양호한 흐름이지만 FOMC 이후 전망엔 조심스런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미슬라브 마테이카 팀은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를 사상 최고치 영역으로 이끌고 있지만 본격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 오히려 시장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며 하방 리스크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도 연준이 수요일 예상대로 25bp 인하를 결정할 경우 시장이 이를 세론 뉴스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4월 이후 시장이 가장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반면 강세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인 오펜하이머는 연준의 50bp 인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 경우 시장이 폭등할 거라 전망하는데요. 다만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경우 주가가 인하를 선반영해온 만큼 뉴스에 매도 흐름이 나올 거라는 의견은 동일합니다. 2007년에 의도치 않은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정책 의도와 다르게 주식과 채권 시장의 일시 랠리 후 경기 침체, 실적 둔화, 신용 경색으로 급격한 분위기 반전으로 이어졌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실제 금리 인하 후 60에서 70% 확률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S&P 500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리스크도 분명한데요. 실질 인플레이션 반등 조짐 속 연준의 인하는 달러 약세, 수입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재자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IB들의 지수 목표 상향 의견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의 로리 칼바시나 팀은 실적 기대를 반영하며 연말 목표치를 기존 6,250포인트에서 6,350포인트로 상향했는데요. 현재 레벨보다는 4%가량 낮지만 내년 하반기 7,1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S&P 500이 내년 중반까지 7,2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역사적 반등세를 보이고 정책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고용지표, 연준의 인하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향후 6주에서 8주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바이더 딥의 기회로 참자고 조언했습니다. 투자자들로서도 금리 인하가 곧 주가의 랠리라는 단순 공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나친 레버리지나 모멘텀 전략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직후 몇 달 동안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가 은행, 산업주 대비 강세를 보인 만큼 해당 섹터를 함께 지켜보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6일부터 18일 영국의 국빈 방문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영국과 미국이 이 시기에 맞춰 대규모 원자력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수십억 달러 규모 신규 원전과 SMR 사업, 연료 공급망 협력,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보를 위한 규제 절차 신속화 등이 골자입니다. 양국 정부는 기존 3년에서 4년가량 걸리던 원전 라이선스 심사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안전성 인정 상호 인증 등 규제 혁신을 공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력에 나서는 기업들의 리스트도 분명해졌는데요.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영국의 센트리카는 해트풀의 최대 12기의 SMR 건설 계약을, 미국 홀텍과 영국 트리탁스, 여기에 프랑스 EDF까지 추가해 영국 노팅엄셔에 15억 달러 규모 SMR 기반 데이터 센터를 건설, 더불어 농축 우라늄 공급과 원자력 연료 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유렌코는 미국의 첨단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함이자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은 2028년까지 러시아 핵연료 의존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도 IAEA 총회에서 원전 중요성을 언급,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전략적 우라늄 비축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원전, 우라늄, 전력망 기업들까지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오클론은 15% 넘게 급등, 뉴스케일 파워도 7% 넘게 올랐고요. 우라늄 에너지, 센트러스 에너지 등 우라늄 관련 종목들도 10% 안팎 상승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등 전력망 기업들도 주가가 올랐는데, 다만 장 마감 후 나온 속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철강, 알루미늄 가공품 등 파생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포함 창구를 공식 개설했다는 소식. 이는 섹터에 따라 모멘텀을 일부 꺾을 수 있는 소식인 만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세 번째로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 다만 앞선 가격 인상이 낸드 플래시, 디램 제품군 등 메모리 반도체 라인업에 집중되었다면 이번엔 저장 장치에 속하는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품의 가격 인상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자사의 모든 용량 포트폴리오에 걸쳐 전례 없는 수요를 확인, 첨단 혁신 투자 집행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용량 하드디스크의 리드타임은 1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가격 인상 소식은 시게이트의 주가도 7%대 급등으로 이끌었는데요. 어제 뉴스프레소에서는 AI 추론 시장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역할, 특히 낸드 플래시가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엄밀히 말해 HDD는 AI 추론 환경에서 속도 병목 현상 등으로 실시간 추론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 AI 추론용 스토리지에는 고성능 SSD에 디램 GPU 메모리 조합이 사용되지만 초대형 모델에선 HDD와 SSD 혼합 스토리지 구조 채택, 기업용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장기 저장, 비용 절감용으로 HDD의 활용 범위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HDD와 SSD의 수요가 서로 무관하지 않은 것이 HDD 수요가 는다는 것은 데이터 전체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캐싱하고 빠르게 처리할 SSD 수요도 동반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산업 전체가 자극을 받아가는 것이죠. 최근 이러한 추세는 하이퍼스케일러의 공격적 수요 때문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저장 용량이 큰 TLC 중심의 낸드, SK하이닉스는 초대용량 SSD인 QLC, 마이크론은 서버와 클라우드에 특화된 SSD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HBM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으로 확산된 온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관련 전략은 MTN 머니투데이 방송, 그리고 저희 월가워즈, 뉴스프레소와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WTI 원유 선물이 1% 오르며 6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달러 인덱스의 하락 속에서 1,386원대 마감했습니다. 금은 1% 강세 3,7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